안녕하세요. 수학의 아침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문지웅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처음으로 이제 수능 범위에 들어오는 수학 원과목을 이제 시험을 봤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었고, 특히나 악명 높은 삼각함수가 있었던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와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기말고사와 수능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영덕고등학교는 총 21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자, 선생님이 분석을 할 때 쉬움은 1, 2 정도, 보통은 3, 4 정도, 그 다음에 어려움은 5에서 7까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문항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다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문제가 갖고 있는 복잡성이라든지 문제가 몇 단계를 거쳐서 가는 문제인지 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정도가 나오겠다라고서 생각하고서 난이도를 배정을 했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래서 4.14 정도로 아주 평이한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존재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총 21문항 중에서 6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6문제에 대한 싸움이 등급을 가르는데 아주 중요하게 포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원별로 좀 보겠습니다. 단원별로 거듭제국과는 항상 어려운 파트를 담당하고 있죠. 정수 문제 어려운 파트니까 요게 어려운 게 있었고요. 좀 로그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나왔네요. 지수 앞쪽에 굉장히 다른 학교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선생님께서 지수나 로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많이 물어보셨다. 네, 1단원에 대해서 아주 먼저. 대신 그래프는 조금 러프하게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서 삼각함수 그래프라고 하는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는 좀 러프했는데 삼각함수 그래프는 조금 어려운 거를 깔면서 밸런스 조절을 앞쪽 단원과 뒤쪽 단원에 좀 많이 어려운 거를 포진시켜 놨습니다. 자, 뭐 상세 문항 정도 보시면은요, 일단은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영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EBS 올림포스 유형편을 좀 부기대로 사용을 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80~90%가 1학년 때는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학교에서 선언하기로는 이제 수능 특강이었죠. 수능 특강을 선언을 하긴 했는데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좀 많이 풀어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문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수능 특강에서 그러면 얼마큼 튀어나왔는지. 자, 첫 번째 문항 뭐 비슷한 기본 문항이지만은 뭐 교육청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느 학교든지 다 있었던 문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교재든지 다 있는 거니까 아주 특별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로그 단순 계산이죠. 어떤 교과서를 풀어도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에 수능 특강 예제와 유제 중에서 유제에 있었다. 좀 계산 연습만 했었으면은 충분히 풀어볼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수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 그냥 최대 최소 그래프 그려놓고 범위만 잡으면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뭐 수특에서 갖고 왔다라고 하지만은, 뭐 모든 참고서에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진 않지만 좀 임팩트 있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수능 특강을 좀 많이 팠으면 좀 봤을 문제입니다. 레벨 1의 기초 연습에 있었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같은 경우에도 로그 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작년 교육청 문제에 아주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사한 문제가 있었고, 유형서에도 거의 다 언급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아주 쉬웠던 문제인데요. 로그의 계산인데, 요거는 또 재작년에 11월에 아주 유사한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갖고 오긴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공부할 때, 자, 이것들 다 이거에서 갖고 왔으니까 여기 있는 거 다 공부해야 되는 건 맞지만, 좀 이 문제를 이걸로 기억하는 건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 학평을 기억해야 돼. 이건 아니고요. 원리만 좀 개념을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단순 개념으로 연산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도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삼각함수의 시작과 동시에 나오는 내용이죠. 라디안에 대한 내용과 넓이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이번 유제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제를 좀 많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교재를 다루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레벨 1, 레벨 2 문제들을 좀 많이 다뤘다는 거에 비해서 기본 문제에서 유제에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특만 좀 열심히 봤다라고 해도 앞쪽에서 틀릴 일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래프의 형태에 대한 내용인데 요것도 이제
제가 이거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지수랑 로그랑 보기에서 다 다루는 것들이 은근히 문제집에 많이 걸리지가 않아요. 문제집의 기준적 문제집을 보면은 유형수 같은 경우는 지수 단원 할 때 지수함수 할 때 지수함수만 다뤄줘야 되고요. 로그 함수를 다룰 때 보통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익숙함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로그 함수만 막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EBS 문제들 같은 경우에 로그 함수 들어왔을 때 보기에서 로그랑 로그, 지수를 같이 다루는 문제들을 보기에서 체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림포스 유형편 정도의 대표 유형 정도 풀어봤으면은 충분히 열심히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 보이고요. 이 문제도 이제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제 출처는 2021학년도 수특의 레벨 2입니다. 그러니까 수특에 말했잖아요. 올해 것만 보면은 아니돼요. 올해 것만 아니라 예전 거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얘가 갖고 있는 계산이 잘못 계산하거나 아니면 좀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 문제를 접해보신 거, 그리고 한 번 이상 틀려보신 분들은 여기서 통분을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얘를 통분하면서 전개시키면 생각보다 편안하게 형태가 조절이 되겠구나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학년도 좀 옛날 수특인데 이것도 다 옛날 것도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할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10개년치 수특을 이제 겨울방학 때 미리 쫙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 거 2-3개년치 수특을 또 한번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해서 좀 좋은 결과를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같은 9번 문제도 대소비교인데요. 좀 복잡했죠. 여기서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지수랑 계속 로그를 한꺼번에 물어봐요. 한꺼번에 물어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연습하실 때 로그에서만 나 이거 했어, 지수에만 이거 했어가 아니라 전체를 좀 숙련된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스매싱에서 있었는데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게 좀 특별했죠. 네, 여기 지수에다가 절대값 n을 주면서 학생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완전하게 동일한 문항은 찾기가 좀 어려웠었고요. 그래도 개념적으로 비슷한 문제들이 이제 올해 수특의 예제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수특의 예제를 보시면은 문제가 딱 있고 여기에 해설이 붙어요. 그리고 선행을 하거나 유형서 기본서를 공부할 때 우리 예제라고 하는 파트가 항상 기본 문제라고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수능 특강은 좀 달라요. 수능 특강은 예제 자체에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제를 공부하실 때 예제를 가져다 놓고 해설을 빼놓고서 본인이 풀어본다거나 아니면은 학원이나 선생님들이 제공해 주시는 자료에 예제라고 하고서 우리 보통 문제집 푸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서 문제만 딱 있는 것들을 자료로 제공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예제를. 왜냐면 예제도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예제에서 갖고 오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여기에 절대값을 주면서 난이도를 확 올려버렸어요. 확 올려버려서 좀 당황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에서부터 보통 객관식에 중후반부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요거는 그냥 그래프에 대한 대칭이동,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역함수 관계였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았을 텐데 이것도 유제 문제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요 앞쪽에 있는 문제에서 당황하고 뒤로 갔을 때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아요.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지수함수의 기본 문제죠. 지수함수의 기본, 지수 단원의 기본 문제죠. 가장 비슷한 것들을 꼽아본다. 최근 기출에서 꼽는다라고 하면은 2023년 고2 9월, 그러니까 재작년 9월 모의고사죠. 거기서 가장 비슷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실 때 꼭 수특하고 기출, 최근 것들은 다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삼각함수 그래프 개형 찾기인데요. 미정계수 결정하는 건데 얘가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거를 틀리셨다. 이건 나 아직까지도 좀 어려워 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다시 복귀해 주시면서요. 그래프 개형 찾는 것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이해 못하면 나중에 그래프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과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번에 못 풀어서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꼭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슷한 거, 가장 비슷한 모양을 찾았어요. 예, 여러 가지 모든 문제집에 다 있어요. 모든 문제집에도 다 있고 한데 그나마 이 형태 3분의 5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주기도 가장 비슷한 문제를 찾았다 보니까 스매싱의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에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수특에도 있습니다. 수특에도 있지만 거기는 좀 평행 이동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좀 공부했으면 좋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유제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일반과 변환하는 건데 좀 더 복잡하죠. 예, 요거는 꼭 수특이 아니라 다른 문제집에서 좀 일반과 변환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15번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가 객관식의 이제 후반부에 들어오는 건데 요 문제랑 여기서 선생님들이 힘을 줬어요. 여기서 이제 등급을 가르겠다. 최상위권을 갈라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2022년 교육청 6월 21번의 문항하고 거의 동일하게 출제했습니다. 숫자만 변형한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1등급을 바라고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근래 기출들을 거의 다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 기출을 풀어봤을 때 문제가 좀 익숙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고서 좀 정돈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수특의 3스텝의 첫 번째 문제죠. 이번에 수능 특강의 가장 인상 깊은 문제가 이 문제였는데 영도권만 나오진 않았고요. 수특 부교재 쓴 학교들은 거의 다 출제를 했다라고 봐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창영고도 이 문제가 올해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제였는데 영도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안쪽에 형태를 많이 바꾸진 않았어요. 거의 이제 n 플러스 1 정도만 바꾸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공부를 해봤다라고 하면은 처음 풀 때는 좀 어렵게 느끼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풀었을 때 충분히 이 문제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풀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특만 공부하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괜찮았을 텐데 이 문제가 좀 걸렸을 가능성이 커요. 네, 이 문제 걸렸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수특에 있었습니다. 레벨 3. 그러니까 삼각함수 그래프나 뭐 여기서 각각 레벨 3에서 한두 문제씩은 하나씩 갖고 왔다. 이번에 총 4개 단원 정도 봤을 때 하나씩 갖고 왔다.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가 그림만 안 그려졌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수특에 있는 예제 문제, 약간 이제 예제 문제, 예, 요거에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좀 유명하죠. 이 문제도 유명한 문제인데 2022년입니다. 2022년에 본 평가원 육모입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평가원 문제가 2022년 교육청 문제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도 2022년 했으니까 선생님이 약간 2022년에 좋은 기억이 있으셨나 봐요. 예, 여기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출제해서 픽하셨다라는 것을 보시면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2022년 거를 좀 한번 조금 더 앞으로도 눈여겨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예.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난이도는 어려워요. 난이도 21번이잖아요. 21번인데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 공부하시면서 상위권 친구들은 몇 번이고 접해봤을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것도 이과 고3 14년 거죠. 예, 근데 이건 딱 이 문제다라고 하기보다는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문제집에서 비슷한 것들이 있기는 한데 아주 형태가 동일한 거는 많이 찾기가 어려웠고 14년도 교육청 기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래프 개형 또 나왔어요. 그래프 개형 또 나왔는데 이거는 기출에 있어요. 학평 기출에 있는데 연도가 조금 오래돼서 EBS 올림포스의 내신 수능 고난도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의 2번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런 거죠. EBS 문제집을 다 뒤져갖고 나 이거 쓸래 이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은행 자료 중에서 그러면 보통 EBS 자료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괜찮은 문제를 픽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준비할 때는 일단 EBS랑 학력평가가 가장 우선시해요. 다른 어떠한 참고서보다 EBS 수능 특강, EBS 올림포스 고난도, 그 다음에 학력평가. 이번에는 뭐 EBS 연합학력평가 문제집도 나왔죠. 예, 이 부분들을 마치 제가 문제집을 홍보하는 것 같지만은 일단 이 부분들을 아주 눈여겨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까지는. 그래서 상위권을 노린다 아니면은 내가 중위권 정도를 노린다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준비할 때 기말을 준비할 때 첫 번째로는
수능 특강을 최소한 3회독 정도를 보셔야 돼요. 지금 문제를 보면은 학교에서는 많이 이 부교재를 풀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특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를 깔았어요. 아주 90%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절반 정도의 내용을 깔았고, 인상 깊었던 레벨 3 문제, 레벨 3가 한 단원당 3문제밖에 없죠. 3문제에서 6문제 사이가 있는데 이 3문제 중에서 인상 깊었던 문제들이 다 나왔어요. 아, 이건 나오겠다 하고 할 문제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수특을 3회독까지 하고 상위권 노린 친구들은 특히 레벨 3라고 하는 레벨 3 파트를 내 걸로 만드는 작업, 이 문제의 결 어떻게 풀어간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아주 완벽하게 반복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에 청명이라든지 뭐 창연이라든지 여러 학교들에서 EBS를 건드렸는데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수능 완성 시리즈에서 좀 인상 깊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할 때 작년 수능 완성, 올해 거보다는 작년 수능 완성 문제들을 좀 한번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교육청, 평가원 다 합쳐서 학평 문제라고 부를게요. 예, 이 학평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2X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주된 고2 학평과 고3 3월 정도까지는 웬만해서는 좀 많이 풀어주시는 게, 그래도 선생님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래도 한 2022 정도, 즉 근 3개년 정도 안쪽 거에서는 다 풀어보고서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내신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평가원이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주된 아이디어들을 이 교재 안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위권 노리는 친구나 중위권 노리는 친구나, 예, 이 부분은 아주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문제 유형이 내가 좀 기본기가 약하고 연산이 약해, 그러면은 아주 두꺼운 문제집도 좋지만은 EBS 올림포스 유형편 같이 작년에 영덕고 부교재였던 그 유형편 같이 단순한 유형들을 반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아주 빠르게 연습을 해주시면은 그래도 기본 문제에서 틀리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수열도 있고 또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는 파트가 나옵니다. 네, 여기 있는 문제들 학평 기출 되게 많이 출제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특히나 삼각형의 활용은 학평 문제의 모양이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단원이기 때문에 학평 문제도 잘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 분석은 여기까지였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수학의 아침 문지웅 선생을 찾아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